안녕하세요. 제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유니버설 픽처스가 제작한 판타지 블록버스터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의 원작 소설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동화 백설공주를 다르게 각색한 소설로 우리나라에는 2012년 5월 31일 개봉되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10년 전 왕의 결혼식 날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 라벤나는 복수의 화신으로 돌변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둠의 시대가 시작되고 사악한 여왕은 소녀들의 젊음을 빨아들여 절대적인 마법의 힘과 아름다움을 유지해 갑니다. 10년 가까이 빈틈없는 감시하에 탑의 감옥에 갇혀 지낸 왕의 딸 백설공주가 바로 여왕에게 영생을 안겨줄 행운의 열쇠가 됩니다. 라벤나가 공주의 심장을 향해 뻗은 마술을 뿌리치고 공주는 가까스로 감옥에서 도망쳐 어둠의 숲으로 피신합니다. 마법의 식물과 온갖 위협적인 야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신비로운 숲. 라벤나 여왕은 어둠의 숲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냥꾼 에릭을 불러 백설공주를 잡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죽은 아내를 되돌려준다는 약속에 사냥꾼은 공주를 쫓지만 마침내 사냥감을 마주한 순간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낍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명에 고개를 숙이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검을 쥐고 일어서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인지. 오늘은 이 소설의 처음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화와는 또 다른 색다른 맛을 경험해 보세요.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 왕국 역사상 가장 매섭게 추웠던 겨울이었다. 서리가 묘비 위를 허옇게 뒤덮고 있었다. 성안 정원의 장미 덤불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나뭇잎들도 쭈그러들어 갈색으로 변해버렸다. 매그너스 왕은 해먼드 공작과 함께 숲의 끝자락에 서서 지원군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매그너스 왕의 눈앞으로 입김이 하얗게 서렸다. 점점 하얗게 커지던 입김은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왕의 두 손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의 등을 짓누르던 갑주의 무게는 물론 살을 찢어버릴 것 같던 사슬 갑옷의 차가움도 더는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저 멀리 전쟁터에서 진을 치고 있는 적군들조차 그에게는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매그너스 왕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의 내면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왕의 군대가 그의 뒤에 든든히 버티고 있었다. 뿌연 안개 사이로 말 한 마리가 길게 울었다. 벌써 1년이 지났군. 왕은 생각했다. 왕비가 세상을 떠난 지도 그만큼 되었다. 자신의 두 손으로 왕비의 머리를 감싸고 서서히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던가. 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왕비가 없는 왕은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그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아서 어린 딸을 무릎 위에 앉혔다. 그의 마음에 드리운 슬픔의 구름은 너무나 짙었다. 딸의 말조차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렇단다, 백설공주야. 왕은 공주가 쏟아내는 수많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 아가, 나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저만치 먼 곳에 있었다. 들판 저 멀리 적군의 모습이 보였다. 어둠의 병사들, 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악한 마법의 힘으로 모인 어둠의 종족이었다. 그들은 아침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어둠의 병사들의 갑옷은 흐릿한 검정색이어서 어디부터가 숲이고 어디부터가 적군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해먼드 공작이 걱정스러운 듯 이마를 잔뜩 찌푸리며 왕을 쳐다보았다.
저들은 대체 어느 지옥에서 온 군대일까요? 매그너스 왕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여러 달 동안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을 떨쳐버리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에게는 지켜내야 할 왕국이 있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말이다. 조금만 있으면 저놈들은 그 지옥으로 돌아가게 될 걸세. 왕이 외쳤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자신의 군대에 돌격 신호를 보냈다. 군대는 어두운 형체의 목덜미를 향해 칼을 겨누고 맹렬하게 돌진했다. 시커먼 어둠이 군대를 덮치기 시작했다. 어둠의 병사들이 입은 갑옷은 왕의 군대의 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검은 그림자가 연기처럼 그 안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얼굴 없는 병사가 번뜩이는 칼을 들고 매그너스 왕을 향해 달려왔다. 왕이 칼을 휘두르자 흐릿한 형체는 유리 같은 수십 개의 검은 조각으로 깨져 사방으로 흩어졌다. 매그너스 왕은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왕의 주변에 있던 병사들도 어둠의 병사들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 한 명씩 한 명씩 어둠의 병사들이 아침 안개 사이로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졌다. 바닥에 떨어진 반짝이는 조각들은 순식간에 서리가 덮인 딱딱한 땅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들판은 텅 비어버렸다. 왕의 군대만이 남은 들판에는 헐떡이는 병사들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애초부터 어둠의 병사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매그너스 왕과 해먼드 공작이 당황스럽다는 듯 눈빛을 주고받았다. 희뿌연 안개 속에 솟은 나무 사이로 작은 목재 구조물이 왕의 눈에 들어왔다. 왕은 곧바로 말을 달려 그곳으로 향했다. 몇 미터 앞에 이르자 그것이 호송마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그너스 왕은 말에서 내려서 조심스레 마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차 구석에는 한 여자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구불거리는 금발이 폭포처럼 여자의 등 뒤로 흘러내렸고 얼굴에는 베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어둠의 군대에 붙잡힌 포로 같았다. 그들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누가 알겠는가. 어둠의 군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은 것은 물론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고 불구로 만들었다. 왕은 재빨리 칼을 뽑아 단번에 마차에 채워진 자물쇠를 내리쳤다. 그대는 이제 자유다. 두려워할 것 없어. 왕이 젊은 여자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왕에게 다가갔다. 새벽 햇살 아래 그녀의 작은 몸이 드러났다. 그녀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베일을 들어올리자 매그너스 왕은 아름다운 하트 모양의 그 얼굴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도톰한 입술과 쌍꺼풀이 진 파란 눈, 도드라진 광대뼈 너머로 두 개의 장식끈으로 단정하게 고정한 머리가 왕의 눈에 들어왔다. 고작해야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앳된 모습이었다. 폐하, 저는 라벤나라고 하옵니다.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콧날, 손가락, 입술, 그 모든 게 부드럽고 연약해 보였다. 그녀의 손에서는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다. 신선한 소나무 향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 같았다. 매그너스 왕은 죽은 아내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내는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던 유일한 여자였다. 사과나무 잎사귀 사이로 밝은 햇살이 싱그럽게 춤을 추던 여름날이었다. 이제야 왕은 아내를 잃은 커다란 슬픔이 거치는 것 같았다. 라벤나 앞에서 왕의 가슴속 심장이 되살아난 듯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왕은 젊고 아름다운 라벤나를 데리고 성으로 돌아갔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고 왕이 라벤나를 처음 보고 느꼈던 설렘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마침내 왕은 라벤나에게 청혼을 했다.
한때 어둠의 병사에게 집을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혔던 이 여인을 향한 왕의 사랑은 날로 깊어갔다. 라벤나 앞에만 서면 왕은 다시 사춘기 소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그녀가 매그너스 왕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왕국의 변방에서 오빠 핀과 돌아가신 어머니와 지낼 때의 일화를 들려줄 때면 왕의 뺨은 붉게 달아올랐다. 매그너스 왕의 어린 딸 백설공주는 식사 때마다 두 사람 곁에 앉곤 했다. 공주는 턱을 괴고 라벤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공주는 이제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다.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면 비로소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오랫동안 왕이 꿈꾸던 모습 그대로였다. 왕은 라벤나가 어린 딸과 손을 잡고 환히 웃으며 다정하게 성 안의 뜰을 거니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곤 했다. 마그너스 부녀와 함께하는 라벤나의 모습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 마침내 다가온 결혼식 날, 라벤나는 대성당 뒤에 서 있었다. 자리를 찾느라 웅성거리는 하객들의 소리가 커다란 목재 문 사이로 새어나왔다. 라벤나의 두 뺨에서 뽀얀 파우더가 반짝거렸다. 그녀의 입술은 장밋빛이었고 드레스는 너무 꽉 조여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라벤나의 인매가 살짝 말려 올라갔다. 오늘 밤 결혼식만 끝나면 더는 이런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침내 그녀가 바라던 것을 얻게 될 테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라벤나가 고개를 돌리자 복도의 끝에서 백설공주가 자신의 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백설공주는 라벤나가 석조 계단을 내려갈 때 그녀의 드레스가 밟히지 않도록 길고 하얀 드레스의 끝을 붙들어 주었다. 라벤나가 공주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구나, 아가야. 그녀가 다정하게 속삭였다.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의 칭찬을 들으니 더욱 기쁘구나. 라벤나가 어린 공주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이는 커다랗고 맑은 갈색 눈동자와 장밋빛 홍조가 도는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백설공주가 지나갈 때면 하녀들과 병사들은 매료된 듯이 한쪽 무릎을 굽혀 인사하곤 했다. 여자아이는 너무나 순수한 눈빛으로 라벤나를 쳐다보았다. 얼마 후면 라벤나의 이런 가식적인 모습도 끝날 것이다. 그리고 왕의 잘못으로 그녀와 그녀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일들을 바로 잡을 것이다. 하지만 라벤나는 자신도 모르게 공주의 자그마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단다. 나도 내 나이 때 어머니를 잃었거든. 라벤나가 백설공주의 뺨을 쓰다듬어 주었다. 드디어 대성당 앞에 있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잠시 후 라벤나는 통로를 따라 걸어 내려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라벤나는 결혼 행진곡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왕의 군대가 마을에 처음 도착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라벤나는 아주 어린아이였다. 라벤나는 오빠인 핀과 함께 어머니의 집시 마차에서 살았고 남매는 항상 붙어 다녔다. 왕의 군대가 들이닥칠 때만 해도 그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작은 집시 부족에 불과했다. 어머니는 어린 라벤나의 얼굴에 거울을 들이대며 말했다. 이 거울이 너를 구해줄 거야. 어머니는 하얀 액체가 담긴 그릇 위에 딸의 손목을 올려놓고 숨소리 사이로 나지막이 주문을 외웠다. 어머니가 날카로운 칼로 라벤나의 손목을 긋자 붉은 피가 그릇으로 뚝뚝 떨어졌다. 하얀 액체 위로 붉은색이 대비되며 선명한 빛을 발했다. 라벤나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재빨리 그릇에 입을 대고 액체를 목구멍으로 넘겼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때 마신 액체의 강렬한 금속 맛이 혀끝을 맴도는 것 같았다. 이걸 마시면 젊음과 아름다움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그것이 바로 너의 가장 큰 힘이자 유일한 보호막이 되어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왕의 군대는 집시들의 마차를 이잡듯이 뒤져서 집시들을 모조리 끌어내 처참하게 죽여버렸다. 피는 죽어라 비명을 지르며 어떻게든 여동생을 보호하려고 애썼다. 바로 어제 일처럼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했다. 어머니는 남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며 남매를 하나로 이어주는 마법의 힘을 불어넣었다. 라벤나와 피는 죽는 날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할 것이었다. 주문이 끝나고 나서 남매는 불이 나게 도망치기 시작했고 너무 빨리 달려서 라벤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핀과 라벤나는 도망쳤지만 어머니는 마차에 그대로 남았다. 병사가 날카로운 칼끝으로 어머니의 목덜미를 겨누던 모습을 떠올릴 때면 라벤나는 아직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라벤나를 향해 외쳤다. 명심해. 가장 순수한 피로 행해진 마법은 가장 순수한 피만이 풀 수 있어. 어머니는 무릎이 풀려 쓰러졌고 푸른 풀밭 위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잠시 후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다. 라벤나? 조그만 목소리가 물었다. 라벤나, 이제 시간이 됐어요. 라벤나가 두 눈을 떴다. 백설공주가 그녀의 뒤에서 드레스 자락을 넓게 펼치며 서 있었다. 목재문이 활짝 열렸다. 수천 개의 눈이 라벤나가 통로를 따라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벤나는 등을 꼿꼿이 세웠다. 왕을 바라보는 그녀의 파란 눈동자가 깊어졌다. 백설공주의 말이 맞았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그날 밤 결혼식을 찾은 하객들이 앞들에서 피로연을 즐기며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라벤나는 왕과 함께 침소로 향했다. 하얀 웨딩드레스 차림에 금발을 어깨너머로 길게 늘어뜨린 라벤나는 침대에 누워서 술잔을 비우는 왕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왕의 손가락이 라벤나의 탐스러운 금발을 훑어내리다 가느다란 왕비의 금관에 닿았다. 금관에는 반짝이는 루비와 에메랄드 보석이 박혀 있었다. 신랑은 종일 결혼식을 치르느라 피곤한 상태였고 술까지 마셔서 움직임이 둔했다. 너무나 쉬운 먹잇감이었다. 라벤나는 베개 아래로 손을 넣어서 몇 시간 전에 숨겨두었던 은색 단검을 꺼냈다. 그녀는 머리 위로 칼을 들어 왕의 심장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 한가운데를 겨누었다. 라벤나는 재빨리 단 한 번에 왕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왕은 예기치 못한 습격에 온몸을 떨며 전율했다. 그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폐하, 먼저 당신의 목숨을 가져가겠습니다. 마침내 파르르 떨던 왕의 움직임이 가라앉자 그녀가 속삭였다. 그 다음으로 폐하의 왕좌를 가져가도록 하지요. 라벤나는 피 묻은 침대보 위에서 꿈틀거리는 왕을 남겨두고 호련히 복도로 빠져나왔다. 그녀는 재빨리 계단을 지나서 성이 내리다지 창살문 쪽으로 향했다. 라벤나의 오빠 핀이 그가 데려온 군대와 함께 격자로 된 성의 철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두운 달빛 아래 어둠의 군대가 숨죽이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라벤나가 성문을 열자 순식간에 병사들이 성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어둠의 병사들은 곧바로 성 안 곳곳으로 침투했다. 어둠의 병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사이 라벤나는 침소로 돌아갔다. 아래층에서는 싸움이 격렬해지며 칼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성안 식솔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핀의 부하가 커다란 거울을 들고 왔다.
정성스럽게 윤을 내고 청동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둥근 방패 모양의 거울이었다. 병사가 나가고 마침내 침소에는 라벤나와 거울만이 남았다. 밖에서 온갖 비명과 고함이 들려오는 사이 라벤나는 거울의 반사된 표면을 바라보았다. 오래전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거울보다 훨씬 큰 마법의 힘을 지닌 거울이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라벤나가 거울을 향해 몸을 숙이며 물었다. 거울의 표면에서 잔 물결이 일어났다. 투명한 액체가 라벤나의 발등으로 쏟아지더니 그녀의 키만큼 커다란 청동 형상으로 변했다. 마치 두꺼운 천을 덮어놓은 것 같은 형체였지만 라벤나와 주변 방안의 모습을 전부 비추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 같은 거울의 형태 위에 라벤나의 얼굴이 비쳤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왕님. 거울이 말했다. 이제 또 하나의 왕국이 여왕님의 손아귀로 들어왔군요. 여왕님의 힘과 아름다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울의 말대로 어머니가 준 마법에는 끝이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왕국이 함락되고 수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비록 단순한 거울처럼 보이지만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알려주는 마법 거울이 있었다. 라벤나는 공중으로 손을 들어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전쟁의 기운을 만끽했다. 그녀는 왕의 부하에게 그녀의 가족이 목숨을 잃었던 때를 떠올렸다. 마침내 왕은 죽었고 왕국은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이제 그 누구도 라벤나를 해칠 수 없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싸움이 끝나고 뜰이 조용해지자 라벤나는 다시 계단으로 내려갔다. 뜰에 놓인 돌을 중심으로 어둠의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 연회장에 놓인 탁자와 의자에는 붉은 핏자국이 튀어있고 바닥에는 남은 음식들과 깨진 접시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의자 위에 차가운 주검이 되어 고꾸라진 여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라벤나는 널브러진 시체들을 보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겨우 살아남은 하객들과 귀족들은 성벽에 나란히 서 있었고 핀의 군대가 그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벤나의 수하 하나가 물었다. 여자들은 두 손을 모아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귀족 남자 몇 명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다. 라벤나는 두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렸다. 집시 마을에 있던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는지 말이다. 결국 이렇게 둘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라벤나의 탓이 아닌 왕의 잘못 때문이었다. 모든 게 예정된 일이었다. 죽여버려라. 라벤나가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라벤나는 차가운 밤 공기에 온몸을 부르르 떨고는 가운을 단단히 여몄다. 그리고 발꿈치를 돌려 걸음을 내디뎠다. 그때 라벤나의 눈에 핀이 붙잡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의 모습이 들어왔다. 날카로운 칼날이 아이의 목덜미를 누르고 있었다. 여자아이 얼굴을 바라보고 라벤다는 흠칫 놀랐다. 바로 몇 시간 전 그녀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들고 있던 바로 그 아이였다. 백설공주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핀, 안 돼! 라벤나는 자신도 모르게 크게 소리 질렀다. 핀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동생을 바라보았다. 라벤나는 오빠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등을 꼿꼿이 세웠다. 조금 전까지도 라벤나의 이름을 걸고 용감히 싸웠으며 단 한 번도 그녀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한 적 없던 오빠였다. 저 아이를 감옥에 가둬. 왕족의 핏줄이 그 가치를 바라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라벤나와 백설공주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는 동안 주변에는 엄청난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여자들이 성 밖으로 끌려나가 잔인하게 처형되는 동안 귀족들은 병사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다.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눈물이 범벅된 새빨개진 얼굴로 엄마를 부르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라벤나는 백설공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공주도 마찬가지였다. 라벤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이 굴복시킨 왕국의 후계자인 저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생각에 빠졌다.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라벤나는 핀이 백설공주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손으로 심장 위를 누르고 가만히 서 있었다. 어린아이는 끝까지 라벤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육중한 목재문 뒤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백설공주는 라벤나를 바라보았다.